조건부 확률인데 역시나 중학교 2학년 확률 공부하실 때 들어는 봤어요. 용어를 안 배워서 그렇죠. 용어를. 조건부 확률. 어떤 조건 하에 일어나는 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 조건 확률의 뜻입니다. 뜻. 뭐냐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은 그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전형적인 멘트 뭐냐면은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때가 나오면은 조건부다라고 합니다. 물론 때자가 간혹 숨어 있을 때도 있어요. 때라고 표현을 안 할 때도 있긴 한데 제일 일반적인 상황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 때자가 나오면은 조건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부라는 건 여러분이 뭐 평소에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는 거예요. 그죠? 어떤 조건 하에 무언가를 진행을 한다 할 때 그런 조건부.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갖다가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수학적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P 확률은 확률이니까 P예요. 조건부도 어차피 확률이니까. 그래서 쓰실 때에는 P 쓰시고 누구의 확률이야? 어쨌든 저쨌든 누구의 확률이야? B의 확률이죠. 그러니까 B를 씁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B의 확률이 아니고 A가 일어났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는데 짝대기를 긋고 구분을 합니다. 마치 그 조건제시법에 있는 그 막대기처럼. 그래서 읽을 때는 똑같아요. 바라고 읽어요. 그래서 P, B바 A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요게 한글로 해석을 하시면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알겠습니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게 조건부 확률의 표기법.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냐?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 단순한 거죠. 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그러면은 수학적 확률을 따질 때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분모에 우선 A가 일어났다는 게 조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이게 분모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B가 일어난 거니까 A가 일어났다는 그 가정하에 B가 일어난 거니까 분자에는 A 교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A의 원소의 개수분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개수. 다시 말하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수식이에요.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분모 분자를 NS로 나눠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시면은 뭐가 되겠어요? 확률식으로 바뀌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문제를 푸실 때에는 두 갈래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푸냐면은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푸냐 이게 더 좋으면 이걸로 푸시는 거고 아니면 확률을 구해서 푸냐 그럼 확률로 풀 거면 이걸로 푸는 거예요. 똑같은 말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확률 자체가 여기하고 여기의 확률 자체에서 우리가 지금 NS라는 걸로 나눴었는데 어차피 NS가 동일하면 표본 공간이 동일하면 어차피 똑같지 않냐 하겠는데 확률을 A 확률 구할 때랑 교집합 확률 구할 때랑 그 분모에 들어간 애가 다를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확률로 구하는 게 더 편하고요. 동일할 때는 당연히 요 원소의 개수로 구하시는 게 편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모에 들어간 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이 정의가 되려면은 분모에 들어가는 애는 0이 되면 안 돼요. 원래 우리가 확률의 기본 성질에서 확률은 0 이상 1 이하였는데 0은 안 됩니다. 알겠죠? 조건부 확률입니다. 제일 쉬운 거는 조건부 확률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표 유형으로 나오는 게 이제 대표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가 표예요, 표. 표 문제가 있거든요, 표. 그래서 표를 주고 조건부 확률을 물어보면 그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반대로 표가 없어요. 그럼 니네가 표로 나타낼 수 있으면 표로 그리면은 문제는 쉬워진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예요. 남학생이 있고요, 여학생이 있습니다.
안경을 착용한 학생이 있고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학생이 있어요. 남학생이 30명, 10명, 20명, 20명 이렇게 볼게요. 그럼 남자 총 몇 명? 40명. 여자 총 몇 명? 40명. 안경 쓴 애 총 몇 명? 50명. 안경 안 쓴 애 몇 명? 30명. 그래서 총 합은 80명.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80명 중에 한 명을 뽑을 건데 그 한 명이 남학생이었을 때 걔가 안경을 썼을 확률을 구해라 이겁니다. 그럼 이게 조건부예요. 뭐뭐 했을 때 이런 말이 들어가니까. 그럼 방금 뭐예요? 남학생이었을 때 남학생일 때 안경을 착용하는 확률을 구하려는 거야. 그러면 뭐야? 분모에 들어가는 게 뭐야? 이게 당연한 거야. 저게 수식으로 써서 그렇지만 남학생이었을 때 남학생 몇 명이야? 40명. 그럼 거기서 이제 안경 쓰는데 당연히 얘가 지금 40명이 내가 가진 일종의 표본인 건데 그럼 여기에서 안경 쓴 애 따질 때 여자 따질 거예요? 당연히 말도 안 되죠. 그죠? 이 안에서 안경 쓴 남자애들 교집합 30명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 확률을 읽으면 남학생을 뽑았을 때 남학생이었을 때 안경을 썼을 확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조건부 할 때마다 이런 걸 비교해 드리는데 솔직히 얘는 비교 가치도 없는 게 그럼 만약에 P 안경을 썼을 확률은 뭐냐? 이 중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걔가 안경을 썼을 확률은 뭐냐? 뭐예요? 전체가 몇 명이에요? 80명이죠. 안경을 썼을 확률 얼마예요? 50이에요. 당연히 다르죠. 수치도 다르지만은 수식의 구조 자체가 달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비교해야 되는 거는 얘랑 얘는 솔직히 헷갈릴 이유가 거의 없고 얘랑 얘는 좀 애들이 헷갈려 하긴 합니다. 자, P 요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 읽어주고 계산부터 해볼게요. 요 놈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은 얘는 그럼 뭐냐? 전체 몇 명이에요? 80명이에요. 그죠? 조건부 오기 전에 했던 거 생각하세요. 그냥 교집합의 확률 구하는 거야. 그럼 전체 표본공간 원소 중에 이 사건, 교집합 사건이거든? 교집합 사건 어디야? 여기잖아. 30이야. 8분의 3이라고요. 자, 얘는 읽으면 뭐예요? 남학생이고 안경을 썼을 확률입니다. 이 80명 중에 한 명을 뽑을 건데 남학생이고 안경을 썼을, 착용했을 확률이 얘야. 이거 말을 잘 보셔야 된다고. 얘는 뭐야? 남학생이었을 때 걔가 안경을 썼을 확률이고요. 조건부랑 곱사건, 교집합 확률하고 구분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문맥상, 물음에서. 여기 있습니까? 얘는 이고, 동시에, 연달아. 얘는 조건, 뭐뭐 했을 때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때자가 숨어있는 것도 나중에 내신 문제 중에 있어. 문맥상에서 때라는 의미가 숨어있을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보시면은 결국에는 뭐가 다른 거냐 잘 보니까 얘는 뭐 솔직히 별 구분이 안 되진 않을 거고 밑에 두 개를 비교하시면은 얘와 얘의 차이점을 우리 이제 공부할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얘는 지금 조건부 확률은 마치 표본 공간이 요 놈으로 잡히는 거예요. 표본 공간이. 그죠? 근데 이 조건부가 아닌 이고 곱사건의 확률은 표본 공간이 내가 가진 그 사건들의 전체 표본 공간으로 잡히는 거고. 알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조건부 확률은 표본 공간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조건부 확률은 표본 공간이 바뀐다. 원래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지금 사건 A, B가 있습니다. 그럼 표본 공간을 내가 S라고 가정을 하면 이미 표본 공간은 S인 건데 근데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때는 표본 공간이 저 S가 아니고 그 조건부의 상황으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자 우선 수식사 서면요. B, 교 A 요거에 대한 확률은 뭐가 된다? 요거는 NS분의 N, A 교비야. 뭐가 다른지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어디가 다른지를.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해 보시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전체 표본 공간이 이렇게 S가 있습니다. 여기에 A, B가 이렇게 있는 건데 조건부 P, B바 A를 구하라고 하면은 P, B, 바 A A가 일어났을 때 이 중에서 여기에 확률을 구하는 게 조건부인 거예요. 이게 P, B바 A라고요. A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게 이게 조건부란 의미고, 그러면은 P, A 교 B 또는 B 교 A의 의미는 뭐가 되냐? 이거는 NS 전체 표본 공간 중에서 얘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고 완전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곱사건의 확률과 조건부 확률은 아예 다른 거. 뭐가 다른 거? 표본 공간이 달라지는 거야. 표본 공간. 오케이? 조건부입니다. 이거 나중에 수식은 헷갈리지 않고, 다시 얘기하면 어쨌든 문제풀이 하실 때는 두 갈래야. 내가 조건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경우의 수로 풀 거냐? 아니면은 확률로 풀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됐죠? 표가 있으면은 매우 쉽습니다. 조건부는 표를 나타낼 수 있으면 표기법 똑바로 알아두시고, 방금 얘기해드렸던 거고요. 돌아보시면, 자 다음은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확률의 덧셈 정리 배웠어요. 확률의 덧셈 정리는 뭐?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거다 해서 포배였습니다. 포배. 덧셈 정리는. 자, 곱셈 정리는 보다시피 교집합 확률을 구하는 거고요. 그럼 교집합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방금 배웠던 조건부로 구합니다. 어떻게? 자, 우리가 앞에서 P, B바 A의 정의식 중에 확률식이 PA 분의 PA 교 B. 여기 분자에 교집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갖다가 여기로 넘겨서 곱하면은 요게 PA 교 B라고 할 수 있겠죠. 수학적으로만 보실 거면, 수식으로만 보실 거면 너무 당연한 거야.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넘어가면 이거거든. P, B바 A 이렇게 되거든. 당연한 거거든. 수식으로는. 의미는 뭐야? 우리가 한글 읽으면 뭐예요? 얘가 A이고 B가 일어날 확률인데, A와 B가 연달아 일어날 확률인데,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우선은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요. A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연달아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건데,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A가 일어나고 그리고 연달아 B가 일어난다는 거는 A가 일어난 상황 하에 B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P, B를 곱하는 게 아니고 P, B, 바 A를 곱해야 된다고. 교집합을 구하실 때. 니네가 실제로 수식 계산할 때 이렇게 수식 써서 하진 않아. 알겠습니까? 근데 의미가 A와 B가 동시에 연달아 발생하는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고 A가 일어났을 때 그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게 A와 B가 연달아 동시에 일어난다는 확률이다. 수식으로 읽는 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이거를 글로 여러분이 읽어서 납득을 좀 하셔야 돼요. 연달아 동시에 일어난다는 게 이런 소리구나. 자, 근데 우리가 조건부식에서 얘네들이 바뀔 수도 있죠. PA 바 B는 당연히 PB분의 PA 교비인데, 어차피 얘 B교 A나 A 교비나 교집합 교환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얘는 뭐로도 쓸 수 있다. PA 교비는 PB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A와 B가 연달아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PB가 일어나고 거기다가 PA를 곱하는 게 아니고 PB가 일어났을 때 A를 곱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곱셈 정리입니다.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시는 건데, 뭐 수식 문제 풀 때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관계식이. 근데 조건부식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도 있고, 의미를 좀 해석을 해서 알아두셔라. 그냥 수식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얘는 B가 일어나고 B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냥 A의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고 A가 발생했을 때, 일어났을 때 그때 A의 확률을 곱하는 게, 그게 A와 B가 연달아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는 거다. 이게 처음이니까 이런 부분 얘기합니다. 나중에 가면 문제 풀할 때
크게 이런 부분 이걸 몰라서 문제를 못 풀진 않아. 자, 옆에 있는 거는 좀 이따 한번 해보시고, 자 예제 좀 볼게요. 자, 두 사건 A, B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수식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제일 쉽습니다. 자, A가 3분의 1, B가 2분의 1, P, A여, 교, B여 4분의 1입니다. 여러분은 얘를 딱 보면은 뭘로 바꿔야 돼요? 드모르간을 해가지고 P, A, 합 B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요게 4분의 3인 걸 구하셔야 돼요. 보고. 그럼 얘가 4분의 3이니까 합 알죠? 각각의 확률 알죠? 그럼 덧셈 정리를 하시게 되면 얘는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P, A, 교, B니까 여기에서 P, A, 교, B를 구할 수가 있다. 단순히 연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구해놓고 나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P, A, 바, B니까 P, A, 바, B는 어떻게 구한다? P, B분의 둘의 교집합으로 구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갖다 넣으시면 되겠다. 계산 문제 됐죠? 넘어가서 자, 표가 있어요. 자, 표가 있는 조건부터 왕쉬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50명을 대상으로 남자, 여자, 자전거, 버스, 등교, 통학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들으면 되겠죠? 이 학급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애가 자전거로 통학했을 때 이겁니다. 자전거로 통학했을 때 그때 걔가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래요. 수식은 자꾸 서버로 타셔야 되니까 수식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 P 구하라는 확률은 어쨌든 여학생입니다. 여학생. 근데 여학생은 여학생인데 걔가 뭐야? 자전거로 갔다가 통학하는 학생일 확률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은 해버릇 하시고 그 다음에 확률은 이거는 굳이 확률을 구할 필요가 없죠. 경우의 수로 하면 좋겠죠. 표가 있으니까. 그럼 자전거로 통학하는 애들 몇 명? 25명. 그럼 그 중에서 여학생 몇 명? 8명. 왕십조. 왕. 됐고 넘어가서 곱셈 정리부터가 조금 이제 자, 4장의 당첨권을 포함해서 총 10장의 경품 응모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A, B가 순서대로 응모권을 하나씩 뽑을 때요. 자, 뽑는데 물음에 답하래요. 다시 안 넣습니다. 자, 두 사람이 모두 당첨권을 뽑을 확률입니다. 1번에. 자, A 뽑고 B 뽑아야 돼요. 두 사람이 모두 당첨 뽑아야 됩니다. 그럼 A가 당첨 뽑는 확률 얼마예요? 10분의 4죠? 중학교 때도 한다니까 이 문제. 조건부라는 거 곱셈 이런 걸 안 배울 뿐이죠. 그럼 B가 당첨권 뽑을 확률은 뭐예요? 9분의 3이겠죠? 그죠? 이게 문제요. 자, 그래서 2번은 A가 당첨권을 뽑고 B는 당첨권을 뽑지 못할 확률입니다. A는 당첨권을 뽑고 그럼 A가 당첨권을 뽑아요. A, B가 순서대로 한 A 당첨권을 뽑아 10분의 4죠? B는 당첨권을 뽑지 못해요. 그럼 뭐예요? 9분의 얼마야? 6이에요? 9분의 6? 당첨권이 아니게 꽝이 6장. 이거죠. 그래서 이게 쓴 건데 이게 참고로 여기서 수식을 쓰면 이게 봐요. 얘는 이게 못 쓴 거야. A가 당첨되는 거를 PA라고 할게. 그럼 얘는 PA 쓴 거거든? 근데 여기 지금 9분의 3이 P, B냐? B가 당첨되는 확률을 쓴 거냐?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계산하라 그러면 쉬워. 근데 이게 계산이 아니고 만약에 수식으로 나타낸 걸 고르라 그러면 그게 어려운 거야. B가 당첨되는 확률이 9분의 3이 아니죠. 이거는 지금 여기다 쓴 게 뭐예요? PB가 아니고 P, B는 B인데 A가 당첨을 뽑았을 때잖아. 그게 9분의 3인 거죠. 그죠? 그냥 B가 당첨되는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은 참고로 A가 뽑고 뽑는 것도 있을 거고 A가 못 뽑고 뽑는 것도 있겠죠. B가 당첨권을 뽑는 확률은. 그치? 현식아! 정신 차려. 나중에 헷갈린다. 그래서 옆에 밑에 해설해보면 막 수식 써있잖아요. 수식
수식을 배제하고 그냥 정성적으로 푸시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니까. 문제 풀 때 수식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예제 하나만 더 하고 앞에 있는 거 풀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4번에 흰 공 3개, 검은 공 5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갑을 두 사람이 순서대로 하나씩 뽑습니다. 순서대로 갑이 을. 이 문제지? 방금 한 얘기가. 을이 검은 공 뽑을 확률을 구하래요. 을이 검은 공.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을이 검은 공 뽑을 확률은 어떻게 구해야 돼? 갑이 검은 공을, 우선 갑이 흰 공을 뽑았을 때 을이 검은 공을 뽑는 게 있을 거고, 갑이 검은 공을 뽑았을 때 을이 검은 공을 뽑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분류죠? 분류. 그러면은 갑이 흰 공을 뽑을 확률은 얼마? 8분의 3이에요. 그때 을이, 선생님이 뭐라고 읽었어요? 그때 했잖아요. 이게 조건부죠. 그러니까 이 뒤에 가진 게. 그때 을이 검은 공을 뽑는 거는 7분의 5죠. 요거고요. 자, 다시 밑에는 갑이 검은 공 뽑는 거는 8분의 5고요. 그때 을이 검은 공 뽑는 거는 7분의 4죠. 이거를 둘이 더한 게 을이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라고요. 근데 이거 계산해보세요. 뭐예요? 8, 7에 56분에 5, 3, 15에다가 5, 4, 20, 35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약분해봐요. 7로 약분하면 얼마예요? 8분의 5 나오거든? 이게 뭐가 재밌는 건지 알겠어요? 이게 여러분 교과서 같은데 이제 읽어볼 거리로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갑하고 을이 순서가 있는데 갑이 먼저 뽑고 을이 나중에 뽑잖아. 근데 갑이 예를 들어서 지금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 뭐야? 그냥 갑이 검은 공 뽑을 확률은 8분의 5잖아. 근데 갑이 뽑을 확률이나 을이 뽑을 확률이나 둘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갑이나 을이. 현식아! 졸지마. 저기. 갑이 뽑을 확률이나 을이 뽑을 확률이 똑같다고. 다시 말하면 실제로 당첨제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일상적으로도 그런 걸 고민할 수가 있죠. 뭐냐면은 당첨제비가 있을 때 먼저 뽑는 게 유리하냐 나중에 뽑는 게 유리하냐. 뽑고 안 집어넣어요. 누가 유리하겠어, 현식아? 먼저 뽑는 게 유리하겠어? 나중에 뽑는 게 유리하겠어? 너의 생각은 어때? 어때요? 어때? 똑같다고. 수학적으로 구해보면 똑같다고. 먼저 뽑든 나중에 뽑든 상관이 없다고. 알겠습니까? 이제 이런 걸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뭐 뽑기 같은 거 하더라도 누가 먼저 뽑니 나중에 뽑니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라고. 왜? 어차피 수학적으로 구해보면 똑같다니까. 물론 얘가 목인데? 물론 얘가 이제 다시 안 집어넣을 때 하는 거고. 어디 갔어? 알았지? 똑같다고. 알았어, 윤식아? 똑같다고. 똑같은 거 기억해. 알았어? 똑같다고. 네, 5번에 요게 이제 주머니 문제가 요 조건부 확률 및 요 뒤쪽에 있는 이제 독립, 오늘 안 하겠지만 그 내용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문제 유형에서. 자, 주머니 A에는 흰 구슬 3개, 검은 구슬 2개, 주머니 B에는 흰 구슬 2개, 검은 구슬 4개가 들어있다. 두 주머니 중에 한 주머니를 임의로 택하여 임의로 3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냈더니 한쪽을 택해서 3개를 꺼냈대요. 그랬더니 흰 구슬 2개랑 검은 구슬 하나가 나왔을 때 때가 나왔죠. 항상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나왔을 때 뭐예요? 조건부죠. 택한 주머니가 A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풀이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시작은 뭐에서부터 하셔야 되겠어요? A 주머니에서 꺼내냐 B 주머니에서 꺼내냐 이렇게 분류가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이 시행 자체가 두 주머니 중에 하나를 임의로 택해서 그 다음이거든. 그러니까 A를 택했을 때랑 B를 택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고서는 A를 택하는 거 어차피 랜덤이에요. 지금 A를 택하는 확률. A를 택하는 확률은 얼마예요? 주머니 2분의 1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구슬 3개를 꺼냅니다. 전체가 5개가 있으니까 5C3이고 그 중에서 사건에 해당하는 게 흰 거 2개, 검은 거 하나니까 흰 거 2개 뽑는 거 3C2고 검은 거 하나 2C1입니다. 요게 A를 택했을 때의 확률이고 그러면 B를 택했을 때의 확률은 B를 택하는 게 마찬가지로 2분의 1이고 그리고 이에 B 중에서 3개 꺼내는 거니까 6C3이죠. 그때 흰 거 2개, 검은 거 하나. 흰 거 2개는 2C2가 되겠고 검은 거는 4C1 이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얻어낸 값이 얘인데 뭐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지금 10분의 6이죠. 10분의 3이고 자 얘는 얼마냐? 6C3이면 20분의 4, 2네 10분의 1이네요. 그죠? 그럼 이제 물음의 확률은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고 이제 구하라는 게 뭐야 지금? 구하라는 게 조건부였어. 어떤 조건부? 흰 거 2개, 검은 거 하나가 나왔을 때 그게 A일 확률입니다. 그럼 어쨌든 A일 확률이니까 A에서 나오는 확률이 분자로 올라가야 되겠고 분모는 흰 거 2개, 검은 거 하나 나오는 게 분모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놨을 때 얘네 둘이 분모로 가는 거고 얘네 둘이 그 다음에 분자가 A일 때 이거일 때 그 주머니가 A인 거니까 A 거를 분자에다가 올려서 한 번 더 써주셔야 된다. 여기 있습니까? 수식 없으니까 수식에 기호를 안 쓰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답이야. 됐어요? 자 이걸 만약에 내가 해설에 나오는 것처럼 표현을 좀 해보면 요 사건 있죠? 요 사건을 갖다가 내가 P라고 할게요. P 그리고 요 사건 택한 주머니가 A일 확률을 갖다가 뭐 이제 Q라고 해볼게요. Q 그러면은 지금 구하라는 확률은 뭐냐? Q일 확률을 구하라는 건데 어때? 뭐일 때? P일 때 요때 Q일 확률이거든요. P는 하지 맙시다. P랑 2P랑 헷갈리니까 P 하지 말고 2라고 합시다. 2일 때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 조건부 확률 정의에 의해서 P 2분의 P Q 교 2거든. 그럼 P2라는 게 뭐야? P2가 뭐야? 2가 지금 뭐야? 이거 다시 말하면 흰 거 2개 검은 거 하나 나올 확률이야. 근데 이 P2라는 확률에는 뭐가 있어? A에서 꺼내서 나오는 확률, B에서 꺼내서 나오는 확률 두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이 P2의 확률이 얘랑 얘를 더한 게 P2의 확률이 되는 거고 분자에 있는 Q, 교 2의 확률은 그게 A이고 거기에서 저렇게 나올 확률이니까 요게 되겠죠. 요기 내가 구한 게 지금 Q 교 2가 되겠죠. Q 교 2. 그죠? 그래서 얘가 다시 올라가는 거고. 우리가 물론 다시 얘기하자면 문제 풀이할 때 이렇게 수식을 세워놓고 이대로 풀진 않아요. 그냥 문제를 읽고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요거일 때 요거일 확률이니까 그럼 우선 얘가 나타날 확률을 구하셔야 돼. 조건부 확률을. 그럼 조건부 확률은 뭐야 근데? 조건부 확률을 구하려니까 A 주머니에서랑 B 주머니에서 두 가지가 있어서 분류를 해야 돼. 그래서 구해놓은 게 다 분모로 가는 거고 그리고 분자가 A께 다시 올라간다. 이게 여러분이 조건부에서 제일 잘 나오는 유형. 대신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유형. 요거를 좀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문제.
재밌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자, 볼게요. 주머니 A에서 흰 돌 6개, 검은 거 4개가 있고요. B에서 흰 거 3개, 검은 거 7개 있대요. 임의로 택해가지고 임의로 바둑돌 3개를 동시에 꺼냈을 때 흰색 돌이 나왔을 때 그게 주머니 B일 확률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우선은 흰 돌이 나올 확률을 구하셔야 돼요. 얘가 분자로 가야 되고 분모로 가야 되는 조건부. 그럼 흰 돌이 나오는 게 조건부인데 흰 돌이 나오는 상황을 따지려니까 A 주머니냐 B 주머니냐가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분류를 해보니까 A 주머니 고르는 게 2분의 1이고 B 주머니 고르는 게 2분의 1이고 A 주머니에서 흰 돌 나오는 거 3개 꺼냈을 때 모두 흰 돌. 그러면 A 주머니 10개 중에서 3개 꺼내는 건데 그 6시 3, 3개가 다 흰 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B 주머니에서는 마찬가지로 10시 3 중에서 흰 돌이 3개니까 3시 3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확률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분모로 들어가는 애가 얘랑 얘를 갖다가 둘이 더한 애가 분모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때 택한 주머니가 B인 거니까 요 B 거를 갖다가 분자에다가 한 번 더 써주면은 요게 조건부 확률이 되겠다고. 됐어요? 계산은 뭐 해주시면은 10시 3 얼마요? 10시 3이 안 해도 되죠? 어차피 약분할 거라 그냥 분모는 내비두고 6시 3 얼마예요? 6시 3 20? 3시 3 1이에요? 그럼 분모에 어차피 2 곱하기 10시 3은 그대로 간다고 보면 여기다가 20이고 1이고 여기 1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조건부야. 이런 게 조건부예요. 제일 조건부에서 무난하게 나오는 건데 자 이게 이 유형이 뭐가 특이한 거냐면은 니네가 원래 조건부 확률 수식이 P, B바 A인데 이 B바 A에서 얘가 어떻게 계산해요? P, A분의 교집합이잖아.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확률을 갖다가 그냥 하나의 사건의 확률로 딱 구할 수가 없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분모에 있는 확률 자체가 어떤 두 가지 사건의 어떤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 책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여기를 만약에 내가 2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2인데 그럼 이 2라는 확률을 한 번에 못 구해. 어떻게 구해야 되냐? 그 2라는 확률은 A하고 2가 동시에 발생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A하고 A가 아닌 거하고 2가 동시에 발생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세요. A랑 2라는 벤 다이어에서 A 교 2는 여기잖아요. 그죠? 이 A 여 교 2는 여기잖아요. 합치면 그게 얘죠. 근데 얘를 구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조건부 쉬운 애처럼 한 방에 딱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 구한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의 사건하고 교집합과 그게 아닌 거하고의 교집합을 더해서 구해야 되는 거. 이런 상황의 문제가 조건부 확률에서 제일 잘 나온다. 알겠습니까? 5-2번 해보세요.